60세가 넘으셨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노년 남성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 상황을 악화시키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를 시작하거나 멈추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밤에 소변을 보려고 깨는 경우라면 전립선이 소리 없이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이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고통받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을 천천히, 조용히 비대하게 만들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공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올바른 도구와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립선 비대증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막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지금 당장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들고 있는 10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10. 갈증을 무시하고 탈수 상태를 유지하기. 잘 알지 못하지만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전립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소변의 농도를 높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방광의 압력이 가해지면 전립선에도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염증을 유발하며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탈수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악화될 뿐입니다. 탈수된 몸은 독소를 더 쉽게 축적하여 요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린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과 잦은 배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소량의 물을 마시세요. 맑거나 연한 노란색 소변은 수분 섭취가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방광을 안정시키고 전립선 압력을 줄이며 불필요한 부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을 피하지 마세요. 이를 향후 수년간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으로 활용하세요. 9번째 습관. 움직임 없이 오랫동안 앉아있기. 리클라이너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예상치 못한 곳, 즉 전립선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 없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은 전립선을 포함한 하체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는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TV 시청, 책상에서 일하기, 독서 등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노인은 요로 및 전립선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휴식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움직이고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이 부족하면 골반 저근육도 약해져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방광에 소변이 남아 전립선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1에서 2분 정도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또는 집안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조용한 생활 습관이 나중에 건강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전립선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 8. 카페인 과다 섭취.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는 커피를, 오후에는 차를 마시지만 하루 종일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전립선과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제로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방광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방광 주변 근육을 더 자주 수축시켜 소변이 급하고 누출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전립선이나 비대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압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광경부 근육을 조여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방광의 소변이 더 많이 남아 전립선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염증이 심해지고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며 불편함도 더 커집니다. 작은 잔의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 종일 커피, 진한 홍차, 에너지 드링크를 여러 잔 마시면 금세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핵심은 적당히 마시는 것입니다. 첫 잔을 마신 후 디카페인이나 허브차로 바꿔보고 배뇨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립선에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과 장기적인 건강, 편안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습관 7. 매일 매콤하고 가공된 음식을 섭취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풍미 있는 음식을 즐기지만 매콤하고 가공이 심한 음식은 전립선에 은밀하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칠리, 후추, 핫소스와 같은 매운 재료는 전립선을 포함한 몸 전체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위험하지 않지만 자주 먹으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전립선이 이미 비대해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향료, 나트륨,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예를 들어 소금 섭취량이 많으면 체내 수분이 증가하여 요로계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감자칩, 통조림, 냉동식품,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특히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음식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염증 증가, 체중 증가,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는 모두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 요인입니다. 신선한 식재료 대신 포장된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전립선이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잎채소, 베리류, 건강에 좋은 지방처럼 천연 항염증 식품에 더 집중하세요. 건강한 식단은 지루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6번째 습관.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또는 화장실에서 너무 멀어서 소변을 참는 거죠. 하지만 이런 습관을 자주 들이면 전립선에 소리 없이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방광에 소변을 오랫동안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고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적인 압력이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을 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조직에 자극과 부기가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방광과 전립선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나중에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소변이 정체되고, 이는 박테리아와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립선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수면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려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특히 밤에 더 잘 자거나 밤에 소변이 급하게 오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가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장기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과 전립선은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쪽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쪽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연의 부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연의 부름은 당신을 위한 최고의 방어수단 중 하나입니다. 습관 5. 흡연 또는 간접흡연. 흡연은 전립선 건강에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이며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조차 해롭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전립선을 포함한 섬세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은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신체의 자가 회복 능력을 저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염증, 비대, 심지어 전립선암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흡연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립선이 받는 피해는 더 커집니다. 흡연은 또한 신체의 필수 항산화제 수치를 낮추어 전립선 관련 문제에 대한 자연적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수년 전에 담배를 끊었더라도 흡연자 주변에 자주 노출되면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흡연 중이라면 의사와 금연 방법에 대해 상담하세요. 금연 보조 도구, 니코틴 대체 요법, 심지어 자연 요법까지 안전하게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는 거의 즉시 나타납니다. 몇 주 안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며 전립선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흡연 경험이 없다면 흡연을 완전히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이 한 가지 결정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이 수년간 좋아지고 배뇨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체를 보호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습관 4. 정기 건강 검진을 건너뛰는 것. 많은 남성들이 이상 증상이 없을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전립선은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소리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검진만으로도 아직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염증, 감염 또는 종양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직장 검사와 PSA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빠르며 종종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검사를 건너뛰면 조기에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남성들은 요로 문제나 전립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지만 빨리 이야기할수록 문제를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갖게 됩니다. 검진을 미루면 사소한 문제가 요패나 전립선 감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의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특히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가장 현명한 습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유용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증상, 일일 수분 섭취량, 배변 습관, 심지어 병원 방문 알림까지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 모바일 앱인 시니어 건강 추적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의사는 일관된 데이터가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더 나은 추적 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남성만을 위해 설계된 앱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앱이 채워줍니다.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으며 매일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는 도구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습관은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는 식단의 주요 구성 요소일 수 있지만 매일 섭취하면 전립선이 소리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 특히 베이컨, 소시지, 델리컷과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면 전립선을 포함한 신체의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육류 가공에 사용되는 포화지방과 화학 물질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 전립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소화 기능도 저하되고 붉은 고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소화 부진은 문제를 악화시켜 체중 증가와 골반 부위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줄여도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선, 콩류, 구운 닭고기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렌틸콩 스튜나 야채 수프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사를 더 많이 섭취하세요. 이러한 식단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소화 기능도 개선합니다. 몸은 증상 완화, 에너지 증가, 그리고 장기적인 전립선 기능 개선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현명하게 균형을 맞추세요. 건강한 식사를 할 때마다 전립선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뱃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 주변의 과도한 체중은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립선 질환의 주요 경고 신호입니다. 복부 지방은 전립선을 포함한 온몸을 순환하는 염증성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저강도 염증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배뇨장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허리둘레가 큰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잦은 야간 배뇨, 심지어 발기부전까지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전립선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책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매일 짧은 산책, 적은 양의 식사, 그리고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뱃살을 녹일 수 있습니다. 몇 파운드만 감량해도 배뇨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복부 지방은 방광과 골반 장기를 압박하여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40인치, 약 100cm 미만의 건강한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허리 주변의 체중을 무시하지 마세요. 단순히 지방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허리둘레를 줄이면 바지뿐 아니라 전립선에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무시하는 습관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에 소리 없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끊임없이 불안, 긴장, 걱정을 하면 몸에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호르몬은 염증, 근육 긴장,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여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골반 근육을 긴장시켜 혈류를 제한하고 전립선 주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신체가 염증이나 감염에 맞서 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재정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스트레스를 조용히 안고 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잦은 배뇨, 통증, 절박뇨,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심호흡,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심지어 매일 10분 동안 조용히 있는 시간과 같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웃음, 사회적 관계, 그리고 수면은 정신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팎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증상을 완화하고 전립선 비대증을 자연스럽게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차분하며 편안한 삶을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전립선을 소리 없이 커지게 하는 10가지 습관을 알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습관들은 그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간의 불편함,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조금 더 걷고, 베이컨 한 조각을 더 먹는 건 이제 그만.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된 시니어 헬스 트래커 앱을 사용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꾸준히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하룻밤 사이에 낫지 않지만 올바른 습관과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형제 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치유를 시작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법은 없습니다.